과학자 모임이 있었어요. 뭐 갑자기. 네, 그래서 오늘 4월 1일 월초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데 주말이어도 월초면은 손님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자 손님들이 많이 단체로 와서 많이 팔아주셨고요. 딱 그 예전에 이널리 모임할 때 그때 이제 먹었던 그런 액수만큼 팔고 가셨고, 마지막에 오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에 있던 손님이 유튜브 방송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이 방송하는데 욕설 방송을 하더라고요. 90%가 몰랐었는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90%가 욕설이에요. 네. 그리고 막 그 구독자분들과 내 다 줄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90%가 욕설 방송, 그게 컨셉이더라고요. 이분이 취했나 그러고 보니까 멀쩡해요. 그러니까 컨셉이에요. 그 방송 자체가 그냥 욕설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전혀 취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화장실 갔다 올 때나 뭐 계산할 때 보면 그리고 전화할 때나 이렇게 보면 완전 정상인데 딱 방송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욕설 90% 하시는 욕설 컨셉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손님이 그런 손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치우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단체 손님들 703회 역설타임즈 쇼 2024년 4월 1일 이널리 반쪽압의 트럼프 문전비 반쪽정원 CFR, VOA, 이든영, 성렬영, 세훈영, 영환영, 한동훈, 김태우, 뉴욕타임즈, NYT, 김현석, 월가, 아재, 오토기업, 월특남, DMT 팍, 깨봉순, 깃불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외교, 안보, 정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FR, CRF라고 그랬네. 이거 고치겠습니다. CFR, 그 다음에 VOA,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든영, 성렬영, 세훈영, 영환영, 한동훈, 젊은시각, NYT, 뉴욕타임즈, 토머스 프리드먼, 시카고 대학, JP모건, 국토전략, 김태우, 추구길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강서구의 버티버, 메이드 강서, 재밌네요. 김태우 강서구청장 열심히 이래서 공무원들이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럼프 기소가 됐죠. 추구길. 순서를 따지지 말고 큰 그림을 보자. 트럼프 반쪽압의 문전비 반쪽정은 트럼프 왈 우더런 베스트 프렌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력 사용권 20여 년 만에 철회.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9.11 테러 이후에 이 무력 사용권이 제정이 돼서 했었죠. 20년 만에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미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한 거죠. 부시도 그런 기적이고, 부시 아버지 부시나 아들 부시나 아무도 국유본에서 인정받는 서열이 높은 그런 기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무력사용권을 폐지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이 무력사용권이 있는 한 이것이 이런 거죠. 말하자면 무력사용권이 있으면 아니 미국도 있는데 우리라고 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도 하는데 미국도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해? 이렇게 뭐 미국은 핵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핵 못 가져?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단순 좌이파쇼 애들이 세뇌된 애들이 항상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미국도 핵가졌는데 왜 북한이라고 왜 핵은 못 가죠? 이런 어떤 단순 비유하면 미국은 성인이고 사이코패스죠. 발칙적으로 인도라는 총기의 자유를 어느 정도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반쪽 정과 같은 애들한테는 총기 판매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총기 그런 애들까지도 총기 판매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총기 자유를 허용하되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되 반쪽 정과 같은 애들에 대해서는 총기를 판매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로 그와 같은 이치로 반쪽 정원에게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인데 미국은 핵 가져도 되는데 왜 우리는 핵을 못 가져? 너는 정신 파탄자니까. 반쪽 놓으면 문전비 반쪽 앞에 반쪽 정원은 성격 파탄자예요. 살인마예요. 그런 애들에게 핵을 맡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단 이 조항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러시아, 북한, 중국, 메콩 시파르, 푸딩, 반쪽정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오판하면 안 된다. 이 법안 자체는 다시 말하자면 이라크 같은 나라나 리비아 같은 나라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 반쪽정은 메콩 시파르, 푸딩 이러한 파시처 정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헤르메 특권님 어서 오세요. 참고하시고, 왜 한국의 찌라시들은 이런 뉴스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안 하죠. 왜냐하면은 지들에게 불리하니까. 찌라시들이 맨날 똑같은 뉴스 맨날 나오잖아. 한국의 찌라시는 수준이 낮아요, 매우. 여러분, 국제 뉴스에 대해서 둔감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입맛에 맞는 100년 전에 양반 숯골통들처럼 지들 입맛에 맞는 걸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지들 기득권을 위해서죠. 이 기득권 400 숯골통들을 타파하지 않고서 좌익 파시스트들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의회가 윤석열형 상하원 연설을 검토 중입니다.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아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A 뉴스,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런 것들 한국의 찌라시들은 별로 다루지 않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지금 문정비 파시처 정권이었으면, 반쪽 보면 파시처 정권이 있으면 이거 한 3일가 일주일 갑니다. 이거 뉴스가 거의 언급이 안 되잖아. 헤드라인에도 잘 안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엔딩신 때문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민주주의. 그리고 내년에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것이다. 참고하시고요. 이든영, 본회의, 성렬형이 혁신과 연대, 아까 자유가 항상 있죠. 자유혁신연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렬형의 그 대통령 취임식 때나 항상 늘 강조하는 게 자유연대 혁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한국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국토전략 이런 거는 이제 웃으면서 보시면 되고요. 온대 지역이다. 그다음에 극지역의 옵저버를 됐죠. 그래서 깜짝하네 석탈에
우리 국토 전략 서부탈에 참고 여기 캄차카가 화산 지역인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드라가 그 지도 빙하기 때 지도 보여준 적 있죠. 이게 빙하기 때는 북미 대륙과 그린란드 유럽 지역이 빙하로 덮여 있는 반면에 이 시베리아는 쪽은 빙하가 의외로 덮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빙하기가 찾아오는 것은 멕시코 만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엘니뇨 뭐 이런 것들의 흑점주기, 태양 여태까지 왔던 정설은 태양의 흑점주기가 영향을 줘서 지구의 그 모든 것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 비열이 가장 높죠. 물의 해류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움직이면 멕시코 쪽에 만류가 생기고 북극해가 따뜻해지고 북해가 쪽이 그러면 이 멕시코 만류가 멈춰지고 영하 투몰로 그러면 그쪽에 빙하기가 온다 이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북태평양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에 그 어떤 분께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께서 유럽 쪽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어디죠? 3대 외교 전문지 CFR이 원탑이고 좌우에 Foreign Affairs와 Foreign Policy가 있는데 Foreign Affairs 구분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북한 이 지역을 북동아시아 이렇게 따로 구분했다. 중국과 구별되는. 그래서 인도는 거기에 시베리아와 연해주, 몽골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쪽은 몽골을 포함시키지 않고 몽골을 중앙아시아에 편입시켰지만 이쪽에 동북아시아 개념으로 중국을 배제한 그런 영역으로 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이쪽에 어떤 그러한 것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류션 열도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분석한 통일된 한반도 충정 미래 뭐 AI가 기존의 자료들을 한 거니까 그냥 AI가 했다. G7 능가하는 경제국가가 되더라. 이거는 뭐 옛날에 10년 전에 고드만삭스 리포트가 많이 작동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또 다르죠. 10년 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미 입국 허용 말아야 프리드먼이 3명 있죠. 인드라 강조했죠. 누구죠? 신자유주의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 그 다음에 이 토머스 프리드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웃분 한 분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조지 프리드만 그 사람은 이제 외교 정책 쪽인데 이분이 이제 인드라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토마스 프리드만의 이 넥서스 올리브나무인가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평평하게 인드라 늘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장점은 뭐냐? 세계를 평평하게 한다. 제3세계 투자 촉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제3세계 경제가 발전한다. 만일에 이러한 신자유주의 기획이 없다면 중국은 경제 발전할 수 없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3세계 인도나 남미 어느 나라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기존에 빅터 로스차일드 시대 때의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제3세계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소련, 중국, 북한,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일본에만 투자했습니다. 제3세계는 투자 안 했습니다. 오직 수출한 것은 해방, 신학 있다 이라는 무슨 종속이론 따위 막스웨인주 이런 거 먹고 그냥 분노만 가져라. 너네는 원래 못 사는 놈들이고 열등한 족속들이니까 너네들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있죠.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이 모든 것들을 해서 빅터 로스차일드 기획에서는 제3세계는 그냥 천년만년 못 사는 나라, 인권이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거. 그래가지고 막스 레닌주의의
뽕에 심취해서 그냥 대다수 국민들이 뻑가게 노예로 살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게 빅토르 차드 브레튼 우즈 체제라면 데이비드 록펠러 신자유주의 체제는 제3세계의 시민들에게도 최고의 인권, 최고의 인권이 뭐죠? 경제적, 돈이죠, 돈. 먹고 살 만한 것을 제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제3세계 투자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투자가 진행됐고 많은 제3세계 사람들이 수십 년 전보다 13년 때보다 지금 50년 뒤에 지금이 훨씬 잘 살아요. 만약에 빅토르 차일드가 여전히 국유 황제로 있었다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모두 50년 전과 똑같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토마스 프리드만이다. 이 토마스 프리드만의 근데 토마스 프리드만의 그 모든 얘기를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인데 모든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분도 유대인이신데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토마스 프리드만의 모든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건 아닌데 요 부분 네타냐후 정권이 실제 문제다. 이들은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네타냐후를 넌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타냐후가 연립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이파시하고 손잡았다는 게 굉장히 이들한테는 마음에 걸린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좌이파시도 경계하지만 우이파시도 경계하거든요. 네타냐후가 현재 하는 방향을 스탠스를 보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우려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토마스 프리드만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 혹시 시청하실 수 있는 브레드 TV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팔레스타인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정권이 하마스 정권이고 여러 가지 정권이 있는데 저는 하마스 정권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청렴한 정권이었는데 이전에 아라파트 그 하마스가 왜 집권할 수 있었냐면은 전에 그 팔레스타인을 주도하던 그 아라파트계 무슨 피일인가 걔가 워낙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더 이상 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마스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하마스도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비전이 없지만 팔레스타인도 비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비판한다고 팔레스타인은 응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정권도 이들아 볼 때는 굉장히 파실적이다. 지금 네타냐후도 굉장히 파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둘 다 우려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정권이나 파시 정권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이 파시오 정권이라고 규정을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거의 파시오에 가까운 정권이 양쪽이 서로의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다.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 서로의 정권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지지하려고 하는 마치 일본에는 밧족 아베 대한민국에는 이 좌이파시오 반정비당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팔레스타인 파시오 정권이나 네타냐후는 밧족 아베 우이파시오. 이 팔레스타인 이쪽 애들은 파시오 정권은 반정비당. 딱 요 구도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시민이나 정상적인 팔레스타인 시민이나 이스라엘 시민들은 두 파시오 정권 때문에 고통을 얻고 있어요. 둘 다 문제야. 다들 알아요. 팔레스타인 시민, 대다수의 시민이나 이스라엘 시민들, 과격파들 빼고 다 알아. 둘 다 문제라는 걸. 대한민국 시민도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좌이파시오, 대한민국은 좌이파시오 반정비당, 운전비 지명이
반쪽 놓으면 반일 파시즘으로 선거 장사하려는 놈들, 저쪽에는 반쪽 아베로 선거 때만 나오면 이제 망원, 독도망원 이런 거 헛소리 해가지고 표 얻으려는 놈들, 두 놈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계인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화해를 바라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죠. 그처럼 전 세계인이 한국과 일본의 진심 어린 화해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젊은 층들은 다 그걸 원해요. 그걸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좌파쇼, 우파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식들이 술꼴통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술꼴통인가? 좌파쇼, 450 술꼴통들입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이민자 수용소에서 화재가 났네요. 우리 이 멕시코 요 대통령 얘가 럼프파예요. 예, 럼프는 우파지만, 예? 약간 우파쇼 성향의 럼프지만, 이 멕시코 얘는 좌파쇼. 딱 잘라 말아서 멕시코 얘는 좌파쇼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거의 좌파쇼 성향이에요. 얘는. 예, 얘는 지가 이기면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고, 지가 지면은 무조건 부정선거야. 럼프하고 똑같아. 예, 정상적으로 미국 대선 치렀는데, 지가 지니까 둘 다 트럼프나 이 멕시코 얘나, 현재 좌파쇼 성향의 이 멕시코 대통령이나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예. 지가 이기면 정상적이다. 지면은 그냥 부정선거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한 주장하는 놈이에요. 일단 멕시코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날. 멕시코는 미래가 밝다고 보는데, 멕시코 역사에서 보면 얘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할 만한 애 없어가지고 얘 시키고 있는데, 얘도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멕시코 얘 지금 대통령도 아주 고치덩어리 얘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멕시코에 대통령 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있겠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돈이 중요하다. 미국인의 가치관. 그래서 다른 데서 여론조사하면 이들아 신경 안 쓰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여론조사했다라는 건 국기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다수 한국인이 핵을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그거 누가 있냐가 시카고 대학에서 했어요. 여러분, 다른 여론조사는 볼 필요 없어요. 이들아 여론조사 참고만 하시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 팀이 여론조사한다. 그거는 국기본의 어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 회장 앱스타인 성범죄 연루 드러나.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인데, 저 친구가 다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경제인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앱스타인과 관련돼 있다. 그 앱스타인 누구냐? 왜 클린턴, 그 다음 MS CEO였던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MS 누구죠? 이혼한 친구 있잖아요. 예, 킬빌. 예, 킬빌. 예, 그게 앱스타인한테. 근데 이게 심각하네요. 이게 앱스타인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JP 모건 은행장이면 사실상 국유본의 은행인데 핵심 은행이죠. 투자은행이면서 JP 모건은 또 이 미국 세계 최고의 상업은행, 투자은행이면서 상업은행이어가지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거의 정리가 이제 끝나간다.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륙주가 이때까지 했던 건데, 이제 앱스타인 사건이 언제적 사건이냐?
했어요. 한참 전에 사건인데 지금 수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서서히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국회의원이 차기 미국 대선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대선 앞두고 1년 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래 하셨어. 저는 이분 좋아합니다. 분명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문제를 야기시키기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빨리 은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륙주 그룹 황제가 하나하나씩 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능력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은 구변론 관점에서 정치적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VOA 중국의 트로이 목마 틱톡은 위험한가. 그래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틱톡을 금지시키자. 뭐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검열, 그 다음에 이러한 자료로 뭐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지시켜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소리죠. 원칙적으로는 공산당이 분명 틱톡, 그러니까 모든 중국의 CEO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쪽에 법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중국법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분명한 팩트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칙은 맞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틱톡을 금지시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뭐죠? 이든영이 그 무력 금지법, 무력 사용권을 없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한 맥락인데, 뭐냐면 미국이 저러니까 미국도 틱톡 금지시켰잖아. 미국도 그러는데 중국이라고, 중국 공산당, 반쪽 정은 이런 애들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 애들 다 검열하고 금지시키고, 그 정당성을 정당화를 시켜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인들아 볼 때는 국익원이 왜 이런 뉴스가 나오냐면은 틱톡을 저는 금지시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러한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의견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론 환기를 계속 시키는 거죠. 틱톡이 위험하다는 거. 저는 틱톡 앱에서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틱톡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 시민이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미국 시민이 틱톡을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대한민국 시민이 틱톡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나 반쪽정은 틱톡 보면은 사용, 반쪽정은 그러잖아요. 메고 시바르도. 우리는 그런 파시오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일정 부분 허용하되,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한민국이나 미국 안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땐 제한 조치가 취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가 달라? 이래가지고 또 좌파쇼에게 세뇌당한 애들이 미국도 봐봐 틱톡 금지시켰잖아. 응? 반쪽 정문이 반동사상 배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은 틱톡 금지시켰는데 저쪽은 또 저 금지시킬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또 좌파쇼 세뇌된 숫골통들이, 사고공 숫골통들이 이런 어떤 개별적 선동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틱톡을 허용하다. 그러나 이것들에서 계속적으로 세계인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공자학원 이런 틱톡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게 이용당해서 당신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다. 이 점은 계속 홍보를 해야죠. 이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미국에서 VOA 인권 탄압 반쪽 정원 ICC 제소 한국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푸딩 체포 일장 발부, 북한 가이드도 조사 기능 해야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스단 리버티대 법대 학장이 전쟁 범죄 등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북한을 기소할 수 있죠. 한국 헌법에 반쪽 정권이 괴뢰 정권이기 때문에, 괴뢰 파쇼 정권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반쪽 정권 파쇼 정권은 괴뢰 정권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의 그러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현재 북한을 점유하고 있는 테러 집단이죠. 괴뢰 집단입니다. 그래서 기소할 수가 있죠. 반쪽 정권이 북한 시민들을 향해서 인권 탄압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성렬형 정부는 정당하게 국제법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 낱낱이 밝혀야 북한의 퍼주기 중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CFR, 미국의 유럽에서 핵무기가 어디에 있느냐?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터키에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CFR 기사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알겠죠? 북핵 상황 측에서 국외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일의 핵무장이다. 이것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인들아 늘 강조하는 거죠. 핵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핵을 가짐으로써 전쟁, 국지 전쟁이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국외부원이 핵을 관리한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드라의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반쪽 정원의 북핵은 국외부원이 관리를 못하는 거다. 아니에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북핵은 누구 거다? 반쪽 정원 게 아닙니다. 국원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얀해군, 한미해군 해병대 5,500명 적진으로 돌격 상용훈련. 그래서 뭐 또 이렇게 훈련하는데 또 좌이파쇼 단체에서 시위하고 했다고 하네요. 뭐 하라네. 지금도 왔어. 그리고 워싱턴 톡. 오늘도 오늘 여러분 인드라가 매주 워싱턴 톡 꼭 보시라고 강조하잖아요. 워싱턴 톡 안 보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워싱턴 톡은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톡 한번 VOA 미국의 소리 워싱턴 톡을 하게 되면 안 본 사람은 있을지라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자신있게 인드라가 얘기하고요. 이 워싱턴 톡이 특히 중요한데 조은정 아나운서가 오늘도 정말로 핵심적인 질문 여전히 돌직구 날리는 조은정 앵커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꼭 시청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스콧 스나이더가 나온 방송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천하잖아요. 스콧 스나이더가 나온 출연하면 무조건 보시고 전 두세 번 봅니다. 근데 오늘 나온 분들은요, 제가 볼 때 이쪽 정보 분야에서 최고위급이에요. 여태까지 워싱턴 톡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 정보 분야에서 최고위급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면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대통령 1.1 정보 보고 담당했던 국가정보위원회 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거를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원래 이제 국가정보부가 미국에서는 수많은 CIA다, FBI다 많잖아요. 그 수많은 정보 단체들의 예산을 총괄하는 게 바로 국가정보부예요. 미국의 대빵이라는 얘기죠. 그 국가정보부의 정보국에서 119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 네. 그래서 오바마 때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는 이거를 119 비슷한 것을 누구죠? 프랜스 부통령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분이 또 했나봐요. 아마 프랜스하고 틀어지면서부터 이분이 하셨을 수도 있고, 원래 실무 담당하시다가. 어쨌든 간에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실무를 담당했고, 예, 세상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정도는. 예, 입이 묵직한 분이에요. 워싱턴 톡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예? 예전에는 그저 동아시아 차원, 한반도 차원의 어떤 그런 것이 워싱턴 톡이었다면, 이제 얼마 전까지는 또 동아시아 차원 확대돼 가지고 동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근데 또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글로벌한 세계적 차원에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 워싱턴 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격이 높아진 건 격상된 거예요. 전 세계에 미국의 소리 방송이 많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소리 한국 방송이 지금 격이 굉장히 높아진 거라고 저는 보시면 됩니다. 네.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위급이 출연하시는 거죠. 그걸 참고하시고, 아무리 트럼프 정부 하에 일부러, 그러니까 럼프가 기소당했잖아. 그러니까 럼프는 럼프고, 럼프의 개인 문제고, 럼프의, 그리고 외교 정책에서 럼프의 잘못된 점들은 비판하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럼프가 애써 긍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가고, 럼프가 잘못이지 럼프 밑에 있던 관료들은 책임지고 열심히 일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함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이분 처음 웨스 세너는 처음 나오신 분이고, 마커스 갈록스카스는 이분이 몇 번 나왔어요. 약간 그리스계, 마커스 하면 또 약간 그리스 냄새가 나는데, 특히 중요한 건 애틀랜틱 카운슬, 대서양 인태 안보국장, 한미연합사령부 정보평가국장, 이분이 이 중요한 게 저 애틀랜틱 카운슬이 어떤 거냐면 나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토하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나토 옵저버로 참여하잖아요. 이제는 세계적 차원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체제가 뭡니까? 많은 분들은 미일 동맹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은 나토예요. 나토. 미국과 유럽 국가의 그 나토 안에 있으니까 군사 안보 정보 분야에서 저 에스레 카운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싱크탱크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 물론 인드라 싱크탱크, 미국의 싱크탱크 여럿은 얘기하잖아요. 브레이킹스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그 다음에 또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이런 데가 있잖아요. 랜드 연구소. 근데 애틀랜틱 카운슬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 방면 군사 안보 정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싱크탱크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최고위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아시아 차원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 차원입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금 출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도 굉장히 수준 높아요. 이분이, 자, 우리가 다 알잖아. 북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기밀을 제가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성사진, 통신감청, 공개 출처 정보로 파악한 여러 다른 형태의 기밀을 다 본다. 그러니까 뭐 반쪽 정원이 떡 치는 거, 그런 거 다 파악하고 있어요. 반쪽 정원이 아침에 뭐 먹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현재 한국과 일본, 미국 간 관계는 완전히 성렬형 정부에서 최고 순으로 순위 높아졌고, 여기에 또 필리핀이 참여하고 있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이다. 이렇게 딱 돌직구 난리잖아요. 이런 질문을 다른 분들한테 안 하거든요. 고위 정보 관리들인 만큼 제가 평소에 잘 묻지 않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들은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데, 북한의 의도가 뭐냐? 이런 것들은 최고위급만이 답변 가능한 겁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다른 분들은 전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두 분은 전략적 차원에서 업무를 다루던 분이니까 다 의도가 뭐냐? 다 조은정 앵커가 직구를 날리는 거죠. 전후 사정이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대부분 그냥 다 무슨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그냥 충동적으로, 야만적 충동적으로 한다 이거죠. 푸딩이나 메콩 시파르나 지도자들이 특히 저 사이코패스트는 충동적으로 한다 이거죠. 모든 지도자들은 이둔영도 성렬형도 다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사회에서는 법이 있으니까, 법치주의 사회니까 법이 견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맹꽁이 식파르나 푸딩이나 반쪽 정도는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견제 장치가 없잖아요. 법치주의가 아니고 농노제 야만 사회자, 파쇼 사회니까. 충동적인 거다. 참고하시고. 문전비도 한국의 법치주의를 무시했죠. 지명이도 그렇고. 반쪽민당은 지금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파시스트니까. 그 다음에 ICBM 대도시 전략무기. 그 다음에 싱가포르 1차 미국 정상회담서 정씨가 했는데, 이거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미국과 다 공유된 거냐, 국기본이. 그러니까 두 분 다 약간 트럼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 안 하거든요. 만약에 그 두 분 다 이든영 쪽이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두 분 다 럼프하고 가까우면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딱 집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정의용이 문전비가 혼자 멋대로 한 거다. 그냥 미국 정가나 정보계나 심지어 트럼프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냥 문전비와 혼밥 먹는 애가 뭐 알겠습니까? 이 외교. 북한이 비핵화 안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비핵화가 무슨 소용이냐? 진짜 이런 질문이 조은정 아나운서 앵커의 돌직구예요. 북한이 비핵화 할 수가 없는데 자꾸 비핵화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는데, 답변들 잘 보세요. 일단 억제가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인드라 북핵 사망칙에 대해서는 결국 대한민국 핵가지게 되는 프로그램이 인드라에게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하냐. 생각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주세요. 그래서 아주 모범답안을 두 분이 제시했습니다. 이런 돌직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 반쪽정과 달리 북한 주민들의 요구에 더 잘 반응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면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 지도부, 정권 교체를 갑자기 얘기하시네요. 그 다음에 저는 단기적으로 억제 수천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그때와 달리 거권 행사가,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은 신제국주의 시대다. 그 다음에 우리
수산인의 날 이제 외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성렬형이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통영에 가서 수산인의 날 했고요. 세운형 그다음에 인기 만점. 그다음에 웅변을 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잘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는 편인데, 근데 이것도 자꾸 하면 돼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처음엔 다 못했을 거라고요.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영환이 형! 영환이 형이 또 인드라가 영환이 형 좋아하죠. 영환이 형 집안이 아버지가 짜장면, 어머니는 노점상. 아버지 감옥에 있을 때도 뭐 아버지가 폐결핵 뭐 이런 걸로 쓰러지셨고 뭐 눈물 나는 스토리네요. 인드라는 영환이 형 정도는 아니지만 인드라도 사정이 좀 비슷했어요. 인드라가 구속됐을 때 우리 집안이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월세방에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빚 많이 지고 그랬을 때. 자, 그렇고 어쨌든 충북도지사 화이팅! 국수 한 그릇 사랑 한 그릇 영환이 형. 근데 영환이 형도 참 대통령 후보 감이죠. 근데 이제 영환이 형도 나이가 있으셔서 60년대생이 아니에요. 김씨고. 영환이 형 좋아합니다. 계속 그냥 충북인의 레전드가 되세요. 충에. 세훈이 형은 서울시의 레전드. 종신 서시장. 그다음에 우리 영환이 형은 종신 충북도지사. 이렇게 고향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동도 한씨는 괜찮은데 70년대생이죠. 60년대가 아닙니다. 젊은 시각! 아주 한동훈은 이런 게 김희겸이 한동훈 키워줄 것 같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촌철살인이에요. 한동훈. 스마트하다. 까도남, 까칠한 도시의 남자. 까도남이에요. 완전. 스마트해요. 말씀드리셨고, 그다음에 젊은 시각 지명이 위증사건 혐의 실토, 화영이 변호인단 개성. 그래서 유동규가 경기도 공무원 변호사가 와서 위에서 왔다, 케어해주려고 왔나 했는데 감시하려고 왔다. 자, 정치 부분, 외교 안보 정치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